2011년 1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서만 4시간째. 벌써 일주일이 넘도록 누군가의 뒤를 쫓고 있는 남성은 사립조사기관의 민간조사원이다. 기업조사, 산업스타일, 해외 도피사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이동하자 첩보 영화를 반복하는 숨막히는 추적이 시작된다. 육상에서 대단한 사람에서 우회전 받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동하는지 위치 파악해서 전화드리겠습니다. 본부에 재빨리 상황을 보고하는 민간조사원. 뒷좌석에는 초조한 표정으로 추적하는 차를 바라보는 한 여자가 탑승하고 있었다. 쫓기는 남자와 쫓는 여성. 그들은 어떤 관계일까? 분명히 딴 집 여자랑 부딪 살려는 것 같은데 제가 촉이 좋거든요. 촉이 딱 오는데 밤마다 회사 간다고 나가는데 무슨 짓 하는지 모르겠고 분명히 딴 데로 새는데 그걸 못 잡아요. 그거를 증거가 있으면 딱인데. 현장을 포착하라. 쫓고 쫓기는 본륜의 현장. 미쳤어 진짜. 배우자를 추적하기 위해 사립조사기관까지 동원하는 부부들. 내가 혼자 못하니까 얼굴을 아니까요. 그리고 본륜 후에 찾아오는 간통 고소의 논란. 그 있는 간만 터보면 내가 애가 뭘로 키워요? 간통죄.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가? 인간 기본권에 도전하는 악법인가? 그러니까 성적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이제 애정 관계를 하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특정 컨텐츠에서 본륜으로 고통받는 부부들과 간통죄 논란을 추적했습니다. 본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뢰자와 함께 배우자 추적에 나섰던 사립조사기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채 한밤의 추적을 마감해야만 했다. 뭐 오늘 별거 없었는데 내일 또 다시 붙여봐야죠. 뭐 건질 거 있나. 본래 기업범죄나 도피자 추적 등 사건 조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조사기관.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 문제로 인한 의뢰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보통 한 10통 정도 전화 상담이 오면은 6통 정도는 거의 가정 관련 문제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간통 증거 찾기가 까다로워 가지고요. 일반인들이 수집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제작진은 배우자 외도에 대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사립조사기관을 찾은 한 의뢰자를 만날 수 있었다. 노하는 거 가르쳐준다면 너무 밀접하게 다니니까. 그리고 메시지도 휴대폰을 가끔 해보면, 확인해보면 내용이가 의미라는 그런 내용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아내 외도를 의심하고 있는 남편. 차분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는 분노에 차 있었다. 사장님 혹시 이혼하실 겁니까? 그럼 모텔 가고 그러면 해야죠. 항의 좀 해가지고 간통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상담이 끝난 의뢰 남편과 잠시 인터뷰를 가질 수 있었다.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조그맣게 아쉽게 안 해도 그냥 넘어갈 문제 가지고 톡톡 쏘거나 그런 느낌이 왔을 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괜히 그런다. 그럴 때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게 메시지상에 그런 의미스러운 내용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심증만 있을 뿐 명확한 물증을 갖고 있지 못한 남편. 그는 왜 이런 사립조사기관까지 찾게 된 것일까? 내가 혼자 못하니까 얼굴을 아니까요. 내가 얼굴 다 드러나가지고 친척도 아는 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직접 가갖고 할 수는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만약 외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는 반드시 간통고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가정을 파괴라는 개념에서 이혼했으면 이혼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좀 대가를 받아야 된다. 상대방의 남자하고 같이 어떤 어우러진 문제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 법적인
그걸 가지고 나는 법적으로 하겠다 이거지. 법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법이 있으니까.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의뢰인을 보며 2007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떠올랐다. 오늘 심장이 굉장히 아프네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제가 안 봤다면 안 했을 거예요. 혼인생활 11년을 하면서 그간의 부부관계를 가졌던 뒤에는 단 10여 차례 보통 부부관계에서 있을 그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생각에 결혼 11년 만에 파경에 이른 박철, 옥소리 부부. 옥소리의 외도로 상처를 받았던 박철은 결국 자신의 아내를 간통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됐다. 바람 피는 거는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겁니다. 보경 씨는 사랑을 한 것 같습니다. 가족의 모든 사랑과 맞바꿔서 그 사랑을 갖다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 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죠. 다 나중에 법정에 제출돼서 검증을 받을 겁니다. 가정 파괴의 분노와 옥소리에 대한 배신감에 선택한 간통 고소. 하지만 이것은 외도 현장이 담긴 동영상까지 확보해 놓았던 박철의 증거 수집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요즘은 뭐 사생활 침해다 뭐다 해가지고요. 뭐 간통으로 성립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가지고 뭐 실제 그 만나는 관계, 뭐 사실 여부를 확인만 해주고 있습니다. 뭐 재판상 그 이혼으로 가서 뭐 부정한 행위에 관한 사실을 뭐 확인을 해가지고요. 위자료라든지 뭐 그런 걸 유리하게 가서 뭐 이혼을 하려고 하죠. 제작진은 간통 고소가 아닌 유리한 이혼 조건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30대 주부를 만날 수 있었다.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잘 살았어요. 근데 그게 한계더라고요. 임신을 했어요, 내가 그때. 근데 그때부터 좀 이상하더라고. 아니, 언제부턴가 되게 늦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학교 후배기 맞는데 그냥 여기저기 못 다닌 것 같더라고요. 어디까지 가는지는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성인들이니까 다들 뭐 어디까지 갔겠죠. 막 그때 임신하고 있었으니까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막 유산기도 많이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좀 겁이 났나 봐요. 신랑도 그때는. 그래서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사는가 싶었는데 또 그러는 거야. 그냥 사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무수할 거야. 뭐 술집 뭐 연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과거에도 몇 차례 외도를 했었다는 남편. 그녀가 간통 고소를 하지 않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듯했다. 양육비 같은 거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있는 간방 쳐놓으면 내가 애가 뭘로 키워요? 돈을 못 받잖아. 양육비를 매달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저는 일단은 이 집이랑 해가지고 첫까지 뺄 생각이거든. 양육비도 진짜 지금 법정 한도내에서 최상으로 나는 받아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증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판사님들이 내가 뭐 아무리 남편이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내 말 들어주지도 않아. 판사님 바쁘시니까. 한때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불륜의 현장을 잡기 위해 쫓고 쫓기는 이 시대의 부부들. 그들은 중심을 잃어버린 간통죄의 실질적 대안과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